안녕하세요. 한양학원 이가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검정고시 대학 입시, 오늘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정고시생도 수시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어떻게 가느냐인데 이에 앞서 흔히 잘못 알려진 것 중 하나가 바로 검정고시 특별전형입니다. 특별전형은 그 전형으로 해당 학생들끼리만 경쟁해서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면 일반 전형과 별도로 농어촌 특별전형은 농어촌 학생들끼리만 경쟁하게 되죠. 예를 들어 경영학과 10명 중 3명을 농어촌으로 뽑는다는 식으로 아예 선발 인원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검정고시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인원 배정을 해 그들끼리 경쟁해서 합격하는 검정고시 특별전형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은 어떻게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검정고시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방법은 정시와 수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시와 수능에 있어서의 지원 제한은 전혀 없어요. 다만 수시에서는 검정고시를 교과 내신 성적으로 각 학교별 기준에 맞춰 환산받아 수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즉, 검정고시 특별전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에 응시하여 정시로 대학을 가거나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으로 환산받아 수시로 대학을 가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일반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수시 전형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시 전형은 보통 학생부 종합, 교과, 논술, 실기 전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중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생활기록부, 즉 생기부의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 자소서, 면접 등을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검정고시 학생들은 학교를 자퇴하기까지 일부 생기부가 있으면 받아주는 학교도 있고 별도 서류를 준비하면 지원 가능한 학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학교를 다니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라 지원을 한다고 해도 합격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종은 검정고시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정고시 학생들은 교과, 실기,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교과 전형이라는 명칭보다는 실제로 전형 방법이 더 중요한데요. 교과 전형은 검정고시 100%, 검정고시 면접, 검정고시 수능 최저, 크게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전문대까지 고려한다면 검정고시 성적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4년제 이상을 생각한다고 하면 검정고시와 면접, 검정고시와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보통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고 예체능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실기 전형에 지원 가능한데요. 4가지 전형 모두 지원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검정고시 응시생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진학 가능한 대학은 2022학년도 기준으로 검정고시 면접으로는 명지대, 삼육대, 안양대 등의 대학이 있고 검정고시 수능 최저 전형으로는 경기대, 가천대, 인천대, 서경대 등의 대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형 방법인데요. 먼저 면접을 보는 대학부터 설명드릴게요. 교과 면접 전형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보통 2가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요. 첫 번째는 1단계에서 몇 배수를 성적으로만 추리고 2단계에서 교과 성적, 면접을 보는 방식입니다. 명지대를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명지대의 경우 1단계에서는 내신 성적, 즉 우리에겐 검정고시 점수겠죠? 이것만으로 5배를 추립니다. 그리고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만 모아서 2단계에서는 성적 70%에 면접 30%를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럼 검정고시 성적은 어떻게 환산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각 과목별로 점수를 내신 등급으로 환산해 주게 되는데요. 자신이 맞은 점수가 해당 학교의 환산 등급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대략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정고시를 내신 성적으로 환산할 때 조건이 있는데요. 검정고시 전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명지대와 같이 국어, 영어, 수학의 사회나 과학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반영 과목은 유불리를 넘어서 당락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평균이 98점이어도 국영수가 100점이고 과학, 도덕 점수가 낮은 학생과 국영수가 90점이고 과학, 도덕이 100점인 학생이 있다고 하면 같은 평균 점수여도 명지대에서는 A 학생의 점수가 더 높겠죠. 검정고시 점수에 따라 수시의 유불리는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가 대학별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면접과 달리 검정고시와 수능 최저를 보는 전형들은 일반적으로 2과목의 합 아니면 3과목의 합을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3과목의 합이 12등급 이내와 같이 조건이 붙는 거죠. 2과목의 합을 보는 대학들도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2합 6과 같이 수능 최저 조건이 설정됩니다. 몇 과목의 몇 합을 보는지는 학교마다 다르고 매년 바뀔 수 있어서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수능 최저 과목 합산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서경대의 경우 탐구 한 과목을 한국사 등급으로 대체해 주어 상대적으로 등급을 맞추는 부분이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검정고시 고득점 받는 방법. 공부죠. 공부를 해야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전 과목을 한 번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는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검정고시 시험의 룰을 잘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검정고시 시험은 매년 4월과 8월에 있습니다. 시험은 여러 번 응시할 수 있고 잘 본 성적을 끌어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8월 시험에 성적이 나온 학생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험에서 잘 본 성적만 가지고 와서 다시 응시할 수 있어요. 만약 4월 시험에서 결과가 이렇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응시한 4과목 중 2과목은 성적이 오히려 떨어진 거죠. 이럴 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시험에 예전 점수를 영어처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사회처럼 재도전해서 100점을 맞을 수도 있고요. 단 정말 중요한 건 수시 원서 접수 시에는 성적을 막 섞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수시 원서 접수할 때는 4월 거건 8월 거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입은 1년에 한 번뿐이라 자퇴하는 시기에 따라서 시험을 여러 번 볼 수도 아니면 한 번밖에 못 보거나 혹은 그 해에 응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올해 7월 말까지 자퇴 처리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4월, 8월 다 응시할 수 있지만 이때가 지나면 8월 한 번밖에 응시할 수 없고요. 올해 11월 말까지 자퇴 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8월 시험조차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고졸시험 응시 자격 제한 때문인데요. 시험 2달 전인 2월, 6월의 공고 기준으로 6개월의 자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험 재응시 룰을 잘 활용하면 시험을 전략적으로 여러 번 응시하여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학교 내신으로 환산받을 수 있는 검정고시 점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바탕으로 수시 응시 지원 기회가 열리는 거죠. 네, 지금까지 검정고시로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 중 상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수시 전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논술이나 실기보다 조금 더 많은 학생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교과 전형 위주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검정고시 수시는 학교를 지원하는 데 제약이 될 수도 있지만 학교 내신 성적보다는 상대적으로 고득점이 수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면접과 수능 최저를 잘 준비하면 노력 대비 높은 가성비를 얻을 수 있는 입시 전략입니다. 면접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나 대학별 복잡한 환산 점수 계산, 학과별 유불리는 사실 학생분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 한양학원에는 지점별로 전문 입시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상주해 계시니 언제든 편하게 방문 주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후 영상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